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서울교통공사 기출보건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시험지를 보셨다면 1번부터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도 차근차근 어떻게 푸는지 접근 방식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계산한 값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해야 되나? 우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계산기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건가? 3의 10제곱? 이게 뭐더라?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떤 합을 우리를 S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S가 될 것이고 여기에도 3을 곱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1 곱하기 3의 제곱,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25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8 곱하기 3의 11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i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s는 1 곱하기 3의 1제곱이고 요 i 해주시면 3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의 세제곱, 총총총 3 곱하기 3의 11제곱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11제곱, 요 i 여기 플러스로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요, 요 i를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 i 3, 요 i는 3의 세제곱,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i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0제곱이죠, 10제곱. 자, 얘네 둘이 하면 3의 11제곱이잖아요. 그 i를 어떻게 쓰느냐?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은 그대로 두고 여기 부분을 우리가 3의 세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1, 3 해서 3의 8제곱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얘를 봤더니 이게 뭐다? 등비수열이더라.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R-1분의 첫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고, 이때 R은 공비라고 하고요. A는 첫째 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N은 항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써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3은 그대로 두고요. 3의 세제곱도 그대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공비를 봤더니 30 곱해지고 있죠? 3 마이너스 1이고요. 첫째 항 1입니다. 여기 8제곱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9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이쁘게 써주시게 되면 28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 아이들을 다 2를 곱해줄게요. 다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s는 6 플러스 3의 세제곱 3의 9제곱 마이너스 1에 얘 해주시면 마이너스 여기다 2배 해주시는 거죠. 56에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에 그 다음에 얘랑 전개한 마이너스 27 그리고 3의 12제곱 마이너스 56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괄호로 좀 더 이쁘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의 12, 3의 11이에요. 그럼 얘를요 3의 11제곱으로 막 묶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6-27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21이고요. 요 i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56에서 3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53 곱하기 3의 11제곱이죠. 요 i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4s였어요. 그러니까 s는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니까 21 플러스 53 곱하기 3의 11제곱 해서 써내실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2번임을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번으로 와서 볼 건데요. 2번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14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를 하는데 A기차가 100초가 걸렸고요. A기차보다 길이가 120m 짧은 기차는 46초가 걸린대요. 자, 거속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일단 표 하나 그려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기차, B기차가 있습니다. 문제 맨 마지막에서 A기차의 길이를 물어봤으므로 요 아이를 X라고 줄 수 있고, 자, A기차보다 120m가 짧다라고 했어요, B가. 그러니까 X-120으로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봤더니요. 자, 여기에서 시간을 봤더니 100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터널을 완전히 통과해요. 그랬을 때 우리 이동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동 거리는 터널 또는 다리의 길이에 열차의 길이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완전히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자, 제 손을 가지고 터널이라고 해보고요. 얘가 기차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만약에 앞머리만 생각하고 터널까지만 가요. 그럼 이 꼬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완전히 통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렇게 뿅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렇게 구하려면 요 터널의 길이에 요 열차의 길이만큼을 더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요,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 요 아이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요렇게 이동거리 쓰실 수 있습니다. 1140에다가 거리 X. 1140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20. 요렇게 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봤더니, 각 기차가 터널의 양쪽 끝에서 서로를 향해 동시에 출발하면 A기차 쪽 터널의 3분의 1 지점에서 두 기차가 마주쳐요.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세 칸으로 나눴을 때 얘가 여기 지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로 따졌을 때는 1대2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대2의 비율을 갖습니다.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속력을 V라고 줘볼게요. 그럼 얘는 2V라고 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식을 쓸 수 있죠. 자,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0V가 1140 플러스 X고, 자, 여기에서 2배 해서 가죠. 그러면은 92V가 1140에서 120, 요거 X 먼저 더하고 120 빼야 되죠. X 마이너스 120이니까. 자, X 마이너스 120으로 갑니다. 원래는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선 V를 소거해야 하는데 V를 소거하기에는 너무 큰 수들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요식 자체로 빼겠습니다. X를 소거하기 위해서. 그럼 8V는 안녕 하고 120이 나오겠죠. 따라서 V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V는 얼마가 나온다? 15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5가 아니에요. 뭐예요? X를 구해야겠죠? 따라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V에 115가 들어가겠죠? 그럼 15는 100분의 1140 플러스 X가 되고요. 1140 플러스 X가 1500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X는 1140이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360으로 끝난다. 그래서 4번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와서 이제 3번인데요. 이번에는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A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송금하기 위해 B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을 했어요. A씨가 접속한 B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는 평소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개인정보 보안 관련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팝업창이 나타났고요. A씨는 B은행 홈페이지 상에 뜬 팝업창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요구하는 주민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휴대번호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인터넷 뱅킹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A씨는 그냥 다음날 하고 해야지 하고 이제 까먹었어요. 그랬더니 가해자 C가 A씨의 명의로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인출해 갑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했던 역할이 뭐냐면 나는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 사이트가 결국에는 거짓이었다란 얘기죠. 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답은요, 바로 파밍이 되겠습니다.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용자를 속여서 실제와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을 동일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를 모두 가져가는 거죠. 훔쳐가는 거. 그것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메일이나 메신저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SMS라고 하죠. 우리 문자에다가 여기에 피싱이 합쳐져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보내요. 근데 저기는 피싱은 메일이나 메신저라고 했다면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로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푸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인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시스템에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IP 주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도용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스푸핑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누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정보,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로그인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거를 도용하게 되는 방식을 가지고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요, 한 번쯤 개념을 꼭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4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요, 함수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서점에서 작성한 상반기 NCS 교재 입고 내역입니다. 자료의 내용 중에 할인율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거예요. 자, 요 함수를 찾아줘야겠죠. 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함수는 바로 라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몰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n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얘는 두 번째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max는요, 최대값을 찾아냅니다.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방식이고, mi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소값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미드 함수인데요. 자, 여기에서 다 맥스, 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미드는 왠지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값을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요 아이는 문자열을 추출해내는 함수입니다. 몇 번째에 있는 문자를 뽑아줘, 몇 개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의 종류를 잘 보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요,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반드시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5번입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봅니다. 땡땡 기업 A팀장은요, 소속 팀원인 B사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그 다음에 출장을 같이 가자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회식 때는 강제로 자신의 옆에 앉도록 했고요. B사원이 결제를 받으러 오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출장 중에는 B사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에서 쉬고 가라고 해요. 이거 성희롱이죠. 성희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희롱의 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윤리위원회의 대처 방안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B사원은 지금 피해자란 말이에요. 이 B사원이 이러한 일을 가지고 직장을 옮기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한이 왔어요. 사고 이제 접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신속하게 즉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당연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답이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성희롱에 만약에 사고가 접수가 됐다면 즉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이 일로써 뭔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7번 세트 문항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소매점 A, B, C, D, E, F가 있는데, 자, 뭐냐면 최소로 될 거예요. 그리고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한 칸의 길이는 모두 1로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 물류 비용을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요. 자, 요 A, B, C, D, 여기랑 그 다음에 D, E, F가 있는 요 섹션이 서로 지금 여기가 D, E, F 여기까지가, 그럼 공통되는 범위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추가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총 물류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일단은 A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A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A는 5예요. 자, B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C는요. 자, 하나, 둘, 두 개예요. 자, 그 다음에 D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자, 그 다음에 E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고, F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아이를 더해주시면 얘랑 얘랑 더하면 10에 18에 그 다음에 여기 10에 18에 1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18이 아니라 여기 8이죠. 8 자, 여기가 8. 그러면 32가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러면 혹시나 이번에는 두 번째 지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살짝 지우고 갈게요. 자, 이렇게 지웠을 때 이제 섹션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 있다고 해볼게요. 아까 여기 있었고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고, 네 개에 두 개라서 6이에요. F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얘네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32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갈 수 있었던 거 어떻게 구했는지 잘 봐주셔야겠죠. 자, 7번 이제 볼 건데요. 7번 문제부터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A에서 C까지 한 칸당 물류 비용이 1로 동일한데 D에서 F까지의 한 칸당 물류 비용이 2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번에서 설치 가능했던 위치 중에서 D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A부터 거리 한 번만 더 따져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번이고요. 자, B 갑니다. B는 이렇게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하나, 둘, 셋, 넷, 5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이 1인 지점이고, 자, D 한번 가볼게요. D는 한 칸 갔어요. 그러니까 1이고요. 자, 그 다음 E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넷이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로 여기가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 가요. F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8개. 근데 여기에서 자, 중요한 거 위치 잘 봐야 돼요. 자, 8개. 자, 여기서 가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F가 8개가 아니에요. 7개입니다. 자, 우리 위치 잘 보고 세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세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F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해주면 총 18개가 되겠고 얘는 계산하면 총 13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얘는 1이잖아요. 얘는 비용이 2잖아요. 그럼 얘는 어쨌든 18 그대로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26이 되겠죠? 따라서 얘와 얘를 더해 주시게 되면 44가 나온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9번입니다. 제약회사 A에서는요, 경영 전략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현재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상황이 이렇대요. 그런데 자, 스왓을 분석을 합니다. 스왓에서 위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알고 가야 되는 거. 자, 스왓이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일단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O와 T는요, 외부 요인이 됩니다. 즉, 이 O는 기회, 그 다음에 위협, 요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위험한 부분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얘는 기회가 될 거고요. 다양한 의약품 취급 경험 누적 및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강점입니다. 자, 매출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약점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경쟁사가 R&D에 투자를 늘렸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R&D 투자가 우리가 적어요. 얘는 뭐예요? 약점이죠.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해외 경쟁사에서 더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위협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른 제한적 의료수가 인상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위협이 되겠죠. 따라서 위협 요인이 4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R&D 투자를 증대시켜서 해외 경쟁사들의 의약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술 발전으로서 지금 생산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상대적으로 적은 R&D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증대시킨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경쟁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협 요인이죠. 그래서 WT 요인입니다. 자,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대에 대비해서 생산 라인을 증대시켜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 발전으로 생산 능력이 늘어났죠. 이걸로서 우리가 강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증대해서 수요가 늘었다라는 거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인상된 의료수가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을 R&D 투자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으로 보충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R&D 투자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정부 정책으로. 그럼 얘도 위험 요인이 되겠죠. 자,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 로비한다? 이거는 아예 방법이 아니죠. 따라서 스왓 분석에 맞는 방식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볼게요. 땡땡 기업 영업팀의 A팀장은 다른 부서의 B팀장과 이번에 입사한 신입 직원 5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떤 멤버십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자, A팀장이 얘기해요. B팀장님, 이번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일단 C는 뭐라고 했냐면 자립적인 사람이다 라고 해요. 자립적인 사람이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냉소적이고 고집이 센 것 같다 라고 해요. 자, 이런 유형을 바로 소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군요. D와 E는 어때요? D는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규정과 규칙을 아주 잘 지킨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유형을 실무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볼게요. 판단이나 사고를 리더에 의존을 하는 것 같고 지시가 있어야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유형을 우리는 수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번 신입사원들 성향이 참 다양하네요. 자, 우리 부서에 있는 FC는요, 과업을 수행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팀플레이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디어를 별로 제시하진 않네요. 자, 좋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를 별로 제시하지 않는데요. 자, 이런 사람을 순응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GC는요,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람 같아요. 주인의식도 있대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스스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G는 모범형에 속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정답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G인데요. 선생님 모범형이라면서요. 모범형의 다른 말 주도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모듈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1번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아파트에서 도둑이 발생해서 몇몇 가구에 귀중품이 도난이 당했는데요. 용의자 A에서 E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는데 거짓 진술한 사람은 1명이래요. 즉 F가 1명이고 T가 4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할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주어진 진술만으로 범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참 거짓이 나왔을 때에는 모순이나 동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A의 진술은 거짓이에요. 아, 얘네들이 서로 모순이겠구나. 얘 T 하나 F 하나 가져가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가 다 참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인이 B도 E도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후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참이고, 자, 그 다음에 D가 거짓일 때와 그 다음 A가 거짓이고 D가 참일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참거짓으로서 범인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T, A, D, E까지 있죠? T, F, T. 자, 요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냐 없냐를 살펴봐 주셔야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 말이 진실이니까 C가 범인이네요. 그러면 B, 범인은 1명이라고 했죠? 범인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범인이라고 했고 얘는 범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 범인 아니에요. 자기 범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A의 진술 거짓이라고 했는데 참이니까 얘 거짓말 맞고 E도 범인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는데 중요한 게 범인이 몇 명이야? 라고는 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 다음에 A, B, C, D, E가 있어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참거지 범인 갈게요. 그러면은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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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범인 가지고 한번 볼게요. 나 범인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C가 범인이란 말이 거짓이니까 모르겠죠? 얘 안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용의자를 가지고 거짓 진술한 한 명이고 범인도 지금 A, B, C, D, E 중에서 하는 거니까 얘네가 한 명이 확정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확정이 돼요. 자, 그런데 A와 D 중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얘는 아직은 조건이 부족해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A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주어진 진술만으로 우리가 픽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때의 범인은 누구다? C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